더 큰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또한 미혼이라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든가 아니면 성관계를 통해서 어느 일정 부분이 살짝 벌어진 경우에도 예민한 경우에는 충분히 벌어졌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모두 골반적 근육 복원 수술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네. 방송에서 한 번도 입에 올려보지 않은 얘기를 이제 해야 할 순간이 왔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네. 부인과 성형 중에서 사실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건 이쁜이 수술입니다.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골반 저근육 복원술과 이쁜이 수술은 같은 건가요? 예, 뭐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쁜이 수술이라는 워낙 정확한 의학적 명칭이 없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쁜이 수술이라고 한 거는 질 입구가 손상된 거를 복원을 시켜주는 게 이쁜이 수술이고요. 최근에는 그러한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든 질 성형을 대변하는 듯하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반적 근육 복원 수술도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골반적 근육 복원 수술은 질 안쪽에 벌어져 있는 근육을 조여주는 수술이고 필요에 따라서 질 입구 쪽이 손상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근육 수술과 함께 질 입구 성형 수술도 같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술 부위가 예민한 부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술 과정도 굉장히 섬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술 과정은 어떤가요? 예, 골반전 근육 복원 수술의 시술 과정은 일단 먼저 질 입구 쪽이 아닌 안쪽 점막의 아래쪽 부분을 약 2cm 정도 절개를 한 이후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질을 감싸고 있다가 벌어져 있는 좌우의 근육을 질을 아주 타이트하게 감쌀 수 있도록 붙여주는 수술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질 안쪽 아래쪽 벽을 2cm 정도 절개 후 좌우에 벌어지고 처져 있는 근육을 가운데 위쪽으로 모아서 실로 봉합을 해줌으로써 처져 있던 요도를 들어주고 늘어났던 질을 좁게 조여주며 밑에 눌리던 장을 펴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단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좌우로 들어가서 좌우에 벌어져 있는 근육을 원래 붙어있던 질과 장 사이에서 봉합사로 묶어줌으로써 이 근육이 튼튼히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 묶어준 봉합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녹아서 없어지는 실을 쓰기 때문에 이물질이 남아있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가 생기거나 칼에 베어서 피부에 손상이 됐을 때 병원에 가면 그 부분을 이제 꼬매준다고 표현을 하죠. 네. 봉합을 해주게 되면 그 봉합된 부분을 나중에 실밥을 제거를 합니다. 예, 제거를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피부는 자기네끼리 튼튼하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골반적 근육 복원 수술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고 나면 양쪽 근육이 그러한 물질에 의해서 튼튼하게 붙게 돼서 아기를 낳기 전의 위치에서 질을 타이트하게 감싸도록 만들어 줍니다. 네. 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네. 이 부위는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네. 시술 과정 중에 출혈이나 또 통증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가요? 예, 실제로 질 성형 수술을 했을 때 통증이나 출혈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네. 예, 그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왜 크고 그러한 통증과 출혈이 왜 생기는지를 알면은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이쁜이 수술, 질 입구 성형 수술의 경우에는 질 입구와 항문 사이에 있는 회음부를 역삼각형 모양으로 살점을 떼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질 안쪽에 있는 점막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모양으로 제거를 해서 좌우가 가운데서 만나도록 봉합을 해줌으로써 입구 쪽을 좁게 만드는 게 됩니다. 자, 그러한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질 입구에 있는 피부를 자르고 그 피부에 있는 신경이 같이 잘려 나가기 때문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거고요. 출혈이 많은 이유, 피부가 일자로 우리가 칼에 빈 거와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게끔 다친 경우, 어느 경우가 더 피가 많이 날까요? 네. 당연히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피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쁜이 수술 같은 질성형 수술을 했을 때 출혈이 많은 겁니다. 조금 전에 레이저 얘기를 하셨는데 레이저라는 빛은 퍼지질 않고 계속 일직선으로 나감으로써 빛이 도달하는 곳에 아주 강한 열을 내게끔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의료 장비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주로 무언가 태워서 없애는 수술용 절단 기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성형 수술에서 레이저가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질 입구 성형 수술과 수술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단지
절제하는 부분을 수술용 메스, 칼, 수술용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내느냐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태워서 잘라내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왜 레이저를 이용해서 태워서 잘라내느냐? 그것은 칼로 잘라냈을 때 다치는 신경이 레이저로 잘라내게 될 경우에는 그 뜨거운 열이 닿는 순간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다 좋게 말하면 차단, 좀 나쁘게 거치게 표현하면 신경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네. 예, 혈관도 마찬가지로 칼로 절개를 했을 경우는 혈관이 노출되면서 출혈이 많지만 레이저로 잘라내게 되면 그 혈관이 막히면서 출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통, 무출혈 수술이라는 차원에서 그 수술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러한 두 수술과 달리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은 어떠냐? 예, 네.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질 입구 성형 수술의 경우에는 피부 절제를 통해서 심한 통증과 출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레이저 질 성형 수술은 그 절제를 레이저를 이용을 함으로써 무통, 무출혈, 신경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갖게 오게 되지만 단점은 신경이 차단이 됨으로써 심한 감각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은 아예 피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의 통증이나 감각이 저하될 일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도 적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질입구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점막을 잘라내기 때문에 그 점막에서 나와야 되는 질 분비물이 감소를 하면서 질 건조증이 올 수 있습니다. 레이저 질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그 레이저가 닿는 부위, 잘려나가는 부위 외에도 남아있는 점막이 화상을 입으면서 손상을 입기 때문에 더 심한 질 건조증이 올 수 있고요. 네,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은 아까 말한 대로 일자로 절개만 하기 때문에 그 손상의 정도가 굉장히 적고 오히려 입구에 비해서 안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분비물의 배출이 용이해져서 입구 쪽에 나타날 수 있는 질 건조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 건강한 노년들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계세요. 네,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노년분들의 성생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갈 텐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제 수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입구 쪽이 좁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질 입구 쪽에 있는 피부는 위축이 오게 됩니다. 즉 입구가 알아서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구 쪽을 어느 정도 좁게 해놨을 때 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위축이 오게 되면 성교통이 심하게 올 수 있고 삽입이 아예 불가능해져서 다시 오픈을 시키는, 열어줘야 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질 건조증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폐경이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되면서 질 분비물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건조증을 심하게 앓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 쪽을 좁게 함으로써 분비물 안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조차 바깥쪽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은 입구 쪽은 더 심한 건조증이 오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곰팡이균이라든가 다른 세균에 의한 질염이 자꾸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에 있어서도 더 큰 고민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을 수술을 할 때는 입구 쪽은 좁게 하면 안 되고 안쪽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쪽에서 만들어진 분비물의 배출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안쪽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시술 후에도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예,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을 받으셨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보통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수술 후 회복이 다 되는 4주라는 시간 동안 부부간에 잠자리를 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힘들다. 4주 동안 잠자리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음주, 이건 어떤 수술도 마찬가지죠. 음주를 하게 되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음주를 피하시는 게 두 번째. 예. 세 번째는 수술 부위가 겉에서 봤을 때는 없고 질 안쪽으로만 있기 때문에 샤워나 간단하게 몸을 씻으시는 거는 수술 직후부터 바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탕에 들어가는 목욕을 한다거나 질 안쪽까지 닦는다던가 하는 거는 4주 동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예, 끝으로 다른 질 성형 수술과 달리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은 근육을 묶어놓고 근육이 붙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직장 일을 하고 집안일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다 상관없습니다. 단지 내가 일부러 안 하던 운동 찾아서 한다거나 아주 힘든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 골반 저근육 복원술이 단순히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변비, 요실금 등 정말 많은 부분에 네, 많은 건강에 도움이 돼서 정말 더 좋은 시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 노년 부부나 또 네. 이 중년 부부 같은 경우에는 더 병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예, 제가 마련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셨던 분의 사례인데요. 남편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60이 넘으신 분이고,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본인의 부인은 정작 나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진찰을 해 봤더니 그 부인은 집에서 아기를 낳으시면서 입구 쪽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건조증이 심해서 입구 쪽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도 보일 정도로 심한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입구 쪽 손상은 많지만 입구를 좁게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금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근육 수술을 해주고 그 근육 수술을 하는 쪽에서 피부의 반대편 쪽에서 입구가 벌어진 것만 닫혀질 수 있게끔 피부를 잘라내지 않고 클로징 시켜주는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찾으셨고, 아직 그 분이 저한테, 명절 때만 되면 귤을 보내세요. 얼마나 행복하시나요? 죄송하다고 이제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아직도 보내고, 몇 년 전 얘기인데도 계속 보내고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노년의 부부 모습이 정말 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경우에는 지병이 있으실 그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고혈압, 당뇨는 참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 것 같고요. 맞아요. 거기다가 자궁 적출술을 네.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할까요? 예, 대부분 이제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때 마취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골반적 근육 복원 수술은 국소 마취, 그러니까 부분 마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거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수술하시게 되면은 그 수술하시는 날 평소에 먹던 약 그대로 먹어서 조절만 잘 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수술이 그 병에다가 미치는 영향도 없고 그 병이 수술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궁 적출술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듯이 질 위쪽에 있는 자궁을 잘라냄으로써 질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또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질이 좁아지면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궁 적출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골반적 근육 복원 수술을 받으심으로써 질의 길이를 길게 해줄 수 있고요. 더 좁아지는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술 후에는 부부관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에이그.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대표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약 4주 후부터 부부 관계가 가능하십니다. 이 4주라는 시기는 안쪽에 있는 점막이 회복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났던 근육이 원래 위치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4주 동안은 금하시는 게 좋고요. 4주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잠자리가 바로 가능하십니다. 네. 4주 후 놀라운 기적. 네. 기대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 인터넷 쇼핑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 쇼핑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상품 후기를 읽고 물건을 구매해야 후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뭘 많아요. 구매하셨길래? 참 여러 가지. 저는 VVIP거든요. SVIP. 네. 어디에 SS? 네. 왜냐하면 정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이 이 시술을 받으시고 정말 부부관계를 만족스러워 하시나요?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 환자를 소개를 시켜주세요. 이제 자기와 같은 뭐 상황에 있었던 친구 또는 네. 뭐 자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런 소개를 하실 때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내가 수술 받았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내 소개시켜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아는 사람이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좋대더라. 그래서 당신도 가서 받아보십시오라고 말을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여기서 하셔도 돼요. 성 어떤 생활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어떤 문제에 창피해하고 감추고 싶고 뭐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감추고 싶지만 너무 좋아서 다른 분에게 권유를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분들 중에서 이 성교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관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원장님, 이런 분들이 시술을 받으면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예, 성교통을 느끼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질입구 성형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성교통이 오는 경우에는 다시 그 입구를 원형으로 복원을 시키면서 안쪽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끔 근육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육 수술을 했을 경우만 가지고는 성교통이 오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교통이 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에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부부관계 횟수가 점점 줄어간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부부관계라는 게 사실 부부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즐거운 부분이기도 할 텐데 그 부분을 잃어간다는 게 좀 씁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더 안타까운 건요. 부부가 그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부부가 젊게 사는 비법,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께서 여태까지 설명해 주셨던 골반 저 근육 복원술 외에도 다양한 그 부인과 시술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 성형의 종류에는 조금 전부터 말씀드린 질 입구 성형 수술, 그리고 천여막 재생 수술,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 그리고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임플란트 질 성형 수술, 그밖에 소음순 성형, 음액 성형, G스팟 수술, 대음순 성형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술이 있네요. 일단 네. 우리가 골반 저근육 복원술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요. 다른 시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쁜이 수술이라고 부르는 질 입구 성형술부터 좀 알아볼까 생각하는데요. 어떤 시술인가요? 예, 질 입구 성형 수술은 말